속보, 정말 미쳤구나 홍명보, 파격적 연봉 대우 파장, 미쳤구나? 홍명보 연봉 파격적 대우에 축구계 초토화, 히읗 역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다시 잡았지만 그의 대의명분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홍 감독은 대표팀 감독직 수락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축구계와 팬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홍 감독은 2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풀뿌리 축구 육성 MIK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대표팀 감독으로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대표팀 축구 발전의 근간이 되는 K리그를 키우고 A대표팀까지 전 연령대 대표팀의 전술 철학을 입히는 작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뜻이다. 꼭 대표팀 감독이 아니더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일들이다. 홍 감독은 굳이 대표팀 감독직을 맡아야만 한국 축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K리그 감독을 하다 이렇게 중도에 나오게 된 것에 대해 앞으로 평생 안고 가야 한다. 는 엉뚱한 답변으로 회피했다. 결국 10년 전 브라질 월드컵 실패를 만회하려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일각에서는 대표팀 감독직이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위문부호가 따라붙는다. 홍 감독은 볼 점유율을 높이며 주도하는 축구라는 큰 틀을 제시했지만 파울루 벤투오의 유산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족했다. 감독이 말한 목적성 있는 볼 소유, 전진성과 과감성을 더한 공수 연결, 지공과 카운터 상황에 대한 확고한 대비 등은 원칙론에 불과하다. 앞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이 울산 HD를 맡아 라볼 피아나, 비대칭 백스리를 활용한 상대 측면 뒷공간 공략에 강점을 보였다고 설명했지만 공수 밸런스를 중시하는 현대 축구의 공통된 흐름일 뿐 홍 감독만의 특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홍 감독은 전술보다 대표팀 운영 방안에 관해 설명하는데 더 긴 시간을 할애했다. 선수단의 헌신과 스태프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며 기강 잡기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특히 카타르 월드컵 당시 2701호 사건과 아시안컵 기간 선수단 갈등을 언급하면서 대표팀을 휘어잡을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어필했다. 하지만 공정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축 선수들이 얼마나 홍 감독을 따를지는 미지수다. 축구 커뮤니티 등에서는 절차의 적법성 가지고 분노하던 홍 감독이 다른 후보들과 달리 면접을 패스하고 감독이 된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한다. 2701호 사건에 대해서도 절차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홍 감독의 감독직 수락도 뒤지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한 네티즌은 선수들이 개인 트레이너를 꽂은 거나 협회가 홍 감독 꽂은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절차와 자격이 모두 무시됐다. 고 꼬집었다. 홍명보로 애들이 잡히겠어? 이천수. 주변 반응 전하며 작심 발언. 해당 발언은 최근 유튜브 채널 리천수에 올라온 현역 선수들은 홍명보 감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축구설전 이피텐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담겼다. 영상에서 이천수는 쿠팡플레이 축구 해설위원 이스타TV 이명철과 SBS 축구 해설위원 장지영과 함께 최근 홍명보 대표팀 감독 발탁 논란을 두고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말미, 이천수는 최근에 보면 선수들은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우리 주변이 못돼가지고 선수들 혼동 만드는 거잖냐. 명보 형도 이번에 애들 만나러 갔다가 솔직한 얘기로 미팅 갔다가 애들 왜 만나냐? 며칠 있다가 또 한국 올 친구들이잖냐? 라고 지적했다. 손흥민과 김민재는 녹화 기준 토트넘 부스 미넨전으로 내한이 예정된 상황이었다. 옆에 있던 장지현은 예전부터 보면 협회가 자꾸 그런 오해를 국민들로부터 사면 안 되는데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흐르면 잠잠해질 거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아마 또 그걸 기다리는 차원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시기를 홍명보 감독은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일단은 나간 거 아니겠냐 고 주장하며 협회가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오해를 만들면
협회 또 시간 벌려고 그러는구나 싶어진다. 근데 이제 국민들은 다 안다. 예전처럼 시간 벌기엔 계속 빌미가 잡힐 수밖에 없다. 라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이천수는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우려도 전했다. 그는 제 주변에서는 홍명보로 애들이 잡히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다. 젊은 사람들은 왜 잡아? 같이 하는 거지? 이게 다른 거다. 외국인들은 작지 않지 않냐? 같이 만들어간다. 이 주위에서 자기의 축구를 애들한테 설명하면서 같이 가는 분위기인데 제가 볼 때 한국은 리더십이 잡는 거다. 강압적인 안에서 뭔가 애들이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우리 리더십은 축구 안에서 강한 게 아니고 사회에서 강한 이런 거가 다른 거다. 라고 설명했다. 장지현도 같은 맥락에서 원팀 철학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위의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기강이라고 생각한다. 원팀으로 이거 애들 잡아야 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어린 선수들이 생각하는 건 감독이 시스템을 보여줘라. 철학을 보여줘라 이런 거다. 조직력이 어떤 식으로 우리 시스템과 철학을 주입하는지 그걸 배우고 따를 수 있게끔 설득을 시키면 당연히 원팀이 돼서 따라간다. 근데 그걸 안 보여주면 요즘 아이들은 저 감독 능력 없네라며 무시한다고 전했다. 이천수도 깊이 공감하며 축구로 애들을 잡아야 되는데 기강으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문제인 거다. 라며 이게 지금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홍명보 감독 토트넘 뮌헨전 방문 선 민재 관찰구단 회장과 인사 SS 현장 대한축구협회 KFA 관계자에 따르면 홍 감독은 3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예정된 토트넘과 뮌헨의 쿠팡 플레이 시리즈 2경기를 찾았다. 대표팀 주력 요원인 손흥민, 토트넘, 김민재, 뮌헨, 위 프리시즌 평가전을 현장에서 관전하게 됐다. 더불어 경기 전 토트넘 다니엘 레비 회장, 뮌헨 울리 회네스 명예회장, 얀 크리스티안 드레젠 CEO 등 양팀 고위 관계자와도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엔 KFA 정몽준 명예회장과 한국프로축구연맹 한웅수 부총재 등도 자리했다. 지난달 29일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으로 A대표팀 사령탑 행보를 시작한 홍 감독은 팀 K리그와 토트넘 경기가 열린 지난달 31일엔 현장을 찾지 않았다. 당시엔 부산 기장군 월드컵 빌리지에서 소집훈련을 진행 중인 U19 대표팀 현장을 찾았다. 이창원 감독 등과 면담했다. 그는 A대표팀 운영은 물론 화두로 떠오른 한국 축구 기술 철학 MIK를 구체화하려는 일환으로 연령별 대표팀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다. 오는 6일 서울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연령별 대표 사령탑 및 전임 지도자와 MIK 워크숍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은 유럽파 대표 태극전사인 손흥민, 김민재의 경기를 관전하면서 구단 관계자와 네트워크를 넓히는 자리다. 홍 감독은 차주 MIK 워크숍에 이어 K리그 현장을 찾아 국내파 선수도 관찰할 예정이다. 442 라이브 대표팀 부임 전임자 홍명보 질문에 말 아낀 김판곤 감독. 다음 기회에 생각 말씀드리겠다. 울산 HD에 부임한 김판곤 감독은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질문을 다음으로 미뤘다. 울산 HD는 5일 오전 11시 서울에 위치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김판곤 감독의 취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울산을 지휘하게 된 김판곤 감독은 28년 전 상당히 무거운 마음과 아쉬움을 가득 안고 울산을 떠났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울산 HD위 감독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스럽다. 지도자를 시작하고 도장 깨기를 하는 느낌이었다. 나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줄로 알고 있다. 이번에도 도장 깨기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있고 책임감 있게 울산이 기대하는 모든 것들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울산의 최근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올 시즌 3연패를 노리며 상위권에서 우승 경쟁을 이어갔지만 갑작스럽게 홍명보 감독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사령탑이 공석이 됐다. 이경수 감독 대행체제에서 공식전 4경기를 치렀지만 2승 2패에 그쳤다. 리그에서는 직전 2연패를 당하면서 4위, 승점 42까지 떨어졌고 선두에 올라있는 김천상무, 승점 46와는 승점 4점이 차이나고 있다. 홍명보의 뒤를 이어 김판곤 감독이 울산의 지휘봉을 잡았다. 시즌 도중 팀을 맡는 부담감에 대해서는 울산에 한 번쯤 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여러 제안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렸다. 우승 경쟁이나 ACL이나 클럽 월드컵 동기부여는 컸지만 그 부분이 상당 걸림돌이었다고 생각을 전했다. 하지만 김판곤 감독은 자신이 있었다. 그는 대표팀 감독을 하면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좋은 경기력을 끌어내는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염려되진 않았다. 예전에 부산 감독 대행을 할 때도 22경기 무승이었던 팀을 4연승으로 뒤집은 적도 있다. 27년간 쌓은 경험으로 이 부분을 잘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모 구단인 점, 두 번째는 선수단 구성, 세 번째는 경쟁과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는 게 상당한 동기부여였다. 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판곤 감독은 2018년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감독선임위원장을 맡으며 행정가의 면모도 발휘했다.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였던 홍명보가 홍콩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던 그를 데려왔다. 김판곤 감독은 홍명보 전무이사와 파울로 벤투를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다는 평을 들으며 비판 여론을 잠재웠다. 벤투호는 4년간 조직력을 다지면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김판곤 감독이 떠난 뒤 한국 축구계는 최근 여러 이슈로 떠들썩했다. 아시안컵 우승이 좌절되면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했고 5개월 동안 새 사령탑 찾기가 이어졌지만 결과는 울산을 이끌던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었다. 감독 선임 과정에 잇따른 위문이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대표팀을 맡을 뜻이 없다고 밝혔던 홍명보 감독이 갑작스럽게 감독직을 수락했다. 공교롭게도 홍명보 감독이 부임한 과정에서 김판곤 감독이 선임위원장 시절 세웠던 프로세스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판곤 감독은 현 상황에 대한 답변을 다음으로 미뤘다. 그는 이 질문이 메인이 되면 안 되는데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고 싶다. 답은 안 하는 게 나에게 좋을 것 같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고 말을 아꼈다. 5. 김정훈의 거림표. 스포츠서 갈린 현대가 오너 희비. 정의선 웃고. 정몽규 울고. 대한민국 양궁이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 5개를 싹쓸이하며 대업을 달성했다. 이에 대한양궁협 회장이자 재계 3위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뜨거운 찬사를 받고 있다. 반면 대한축구협 회장을 맡고 있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 그리고 축구협회의 내부 논란으로 인해 계속된 질타를 받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양궁협회 회장을 맡았던 정몽구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협회장 자리를 20년째 이어오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자동차 개발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양궁 훈련 장비와 훈련 기법을 발전시켰다. 또한 경기장과의 동선을 직접 걸어보며 숙소 선택 및 보양 특식 준비, 전용 숙소와 훈련장을 마련해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했다. 정의선 회장은 선수단 사기 진작을 위해 현지 방문도 불사르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4일 오후 프랑스 파리 앵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남자 양궁 개인전 8강에서 대한민국 선수 이우석과 이탈리아 선수 마우로 네스폴리와의 경기를 관람했다. 그는 양궁협 회장을 맡은 이후인 2008 베이징 올림픽부터 이번까지 늘 현지를 직접 방문했다.